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 집행 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는 보전 집행 효력이 그대로 살아나서 보전 집행 상태가 유지된다. 아, 이런 거 이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판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지금 판례 하나 내용이지만, 근데 그 비교 판례로 이게 만약에 이게 무효인 경우였으면, 무효가 아닌이었는데 무효였으면 이 내용도 같이 이렇게 잘 알아둬야 되는 판례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지금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섞지 않고 그냥 지금 한 판례만 이렇게 냈는데, 이거는 용의 꼬리와 뱀의 머리는 아니지만 이거 좀 다른 구조죠. 이렇게 두 개를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경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두 가지 경우 A와 B의 경우를 주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사실 결과가 A나 B 둘 중에 하나에만 성립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 네, 이런 구조로 지금 이것도 많이 객관식에서 쓰는 구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개의 판례가 들어갔고, 여기 앞에 가압류 집행이 본 집행 절차를 이행한 후에 본 집행만의 신청을 취소하면, 아, 그러면 가압류 집행이 되살아난다. 이거 앞에는 맞아요. 근데 뒤에 여기 뒤부터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렇게 되면은 청구이의소는 실체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해서 채무자가 승소했다. 그러면은 그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권자가 그 권한이 없다는 게 실체적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실체 판단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판례가 들어갔어요. 2000년도 판례, 그다음 2011년도 판례. 여기 채무자가 청구 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가압류 절차는 본 집행 절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네. 본 집행 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됐으면은 이거 되면서 가압류도 같이 날아간다 이거죠. 청구 이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뒷부분 내용 때문에 이게 그대로 살아난다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앞에 부분은 맞아요. 앞에 부분은 이겁니다. 2006년도 판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이렇게 받아서 본집행 절차를 이행한 후에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해가지고 본집행 절차가 종료됐다. 지금 똑같이 지금 여기는 본집행 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되고 여기도 종료된 거지만, 여기서는 가압류 절차가 효력이 소멸하지만 청구이소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달성된 거는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 집행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대로 돼서 살아나서 보전 집행의 상태 유지된다. 이거는 이 앞에 거는 맞는 내용이죠. 여기 앞에 A는 맞는데 여기 뒤에 채무자부터 이 B가 이거에 해당하지가 않죠.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아, 이런 거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이 객관식은 가려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보다 더 어렵죠. 2차는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쓰면 돼요. 아는 선에서 쓰면 되고, 잘 모르겠는 거는 괜히 내 실력 뽀록 나는 거는 안 적으면 되는데, 1차는 그냥 내가 알아야 또 풀기 때문에 약간 또 이렇게 미묘한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요. 1차라고 무조건 2차보다 쉬운 것도 아니고, 2차라고 1차보다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또 2차는 백지에다가 내가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 2번이 틀렸습니다. A는 맞지만 B가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아, 이 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 하면 되죠. 그냥. 이건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2010년도 판례고,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된다. 292조 2항에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있고, 다만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라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 계산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3번에서 이렇게 따온 거를 또 여기 최종 이 이게 판례의 판결 요지인데, 이 중에 여기 최종 여기만 최종 결론만 또 이렇게 뚝 띄워가지고,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이렇게 한 경우에는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면 된다. 별다른 게 아니고 그냥 원래 2주 이내에 이렇게 해야 돼요. 채권자의 고지된 날부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조문이 바로 인용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된 그냥 판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대법원에서 보전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그 보전 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보전 처분 취소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보전 처분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 보전 처분이 살아났으니까 뭐 새로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는, 그러면 근데 이걸 대법원이 할 수는 없죠. 대법원은 법률심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것만 하는 거고, 대법원이 이런 뭐 집행하고 이런 거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서 그 최종 결정, 뭐 어떤
법리의 어떤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래? 이거 누군가는 정해를 줘야 되니까 그래야 나라가 굴러가니까 그 어느 쪽 양당 간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려주는 게 사법부의 할 일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민사집행 이런 거는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심 법원에서 집행합니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죠. 이거 조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298조에 보면은 상소법원이 대법원이 때에는 채권자 시청에 따라 1심 법원이 집행한다. 네, 대법원이 이런 거 집행하지 않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런 거 어떤 개인 채권자 개인의 이런 가압류 집행 이런 거 할 여가 겨를이 없죠. 네. 그 전국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법리의 판단이 필요한 것들 네, 대법원 저기 판결하기도 바쁘죠. 네. 그다음 5번 보전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이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여기 재판이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네, 조문 문제입니다. 보전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졌으면은 네, 집행문 받아야죠. 있은 뒤니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민사소송법 218조. 네, 나중에 민사소송 다 배우면 다 배우죠. 문제 17번 추심권 재판상 청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5번이 틀렸나봐요. 다 맞다는 얘기죠. 추심의 소는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명령을 얻었죠. 네,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추심 소송에서 추심 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또는 추심 소송 계속 중에 추심 명령이 취소되면 네, 그러면 당사자 적격을 흠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2차에서 네, 민법 2차 사례집 공부할 때 항상 나오죠. 추심 소송이 이렇게 되면은 그 추심권이 없게 되면 추심권이라는 거는 변제 수령 권능을 말하죠. 법원에서 인정해준 채무자를 대신해서 네, 압류를 한 그 채권자가 이제 추심 명령을 해가지고 추심권을 받게 되면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권을 받게 되면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제 채무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죠. 다만 권한을 얻는 것, 그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뿐이고 채권 자체를 갖고 가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전부 명령이죠. 네. 그래서 전부 명령이 채권 자체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이 있는 거고 추심 명령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냥 돈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만을 얻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이 권한이 없게 되면 권한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그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적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소송 요건으로서 본안 전 소송 요건으로서 각하가 되는 거고 그 추심은 각하가 되는 거고 전부 같은 경우는 전부는 채권 양도처럼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아예 그냥 그 채권의 소유자가 이제 그 전부 채권자에게로 이전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전부 명령이 영희처럼 유효하지 않거나 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을 하거나 그러면은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죠. 없는 채권에 압류 전부를 해도 무효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해서 전부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면 채권이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는데 다시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채권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전부 채권자는 그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각이 되죠. 본안 요건으로 기각. 그래서 추심의 경우에는 각하, 전부의 경우에는 기각. 이거 작년 법원 사무관인가? 올해였나? 하여튼 뭐 이미 기출 주제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죠. 법무사에서도. 그래서 추심은 각하, 전부는 기각. 짝지어가지고 생각해둬야 됩니다. 일단 맞는 거고.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 중 1위는 추심 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추심 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추심 채권자가 먼저 추심 해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때는 그와 별개 소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추심 소송이 먼저 들어왔으면은 그 압류 채권자끼리는 추심 해소는 한 번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해서 집행령 받은 모든 채권자는 공동 소송 있는 원고 쪽에 착각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 참가를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83조 이거 지금 아예 대놓고 민사소송법 나오죠. 이런 거는 답 지문이 아니에요. 그냥 1차 처음 공부하고 1차 시험장 가신 분들은 민사소송 공부 안 했으면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질 수도 없겠지만 이거 읽고 있으면 안 돼요. 팁입니다. 일종의 그냥 이렇게 민사 집행 문제인데 지금 민사 소송이 나왔다 이거 안 배운 건데 그러면은 이건 정답 지문 아니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얘는 옳은 지문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무튼 중복재소 금지 원칙 위배도 부적법 하지만 여기 참가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소송에서 다 싸우면 되잖아요. 여러 추심 채권자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개 소송하면 이거는 그럼 여기 추심 채권자 A, 추심 채권자 B, 추심 채권자 C, D 정신없죠. 한 소송에서 다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재소 금지 걸리고 259조 그래서 부적법하고